안녕하세요, 경치님들. 경가캠핑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에어 텐트 중에 가성비가 진짜 좋은 에어 텐트가 있어서 가지고 나왔어요. 가성비에다가 여러 가지 모습을 갖고 있는 만능 엔터테이너 같아요. 그래서 오늘 가지고 온 거는 위모캠사의 헤스티아 10.8 에어 텐트입니다. 긴 말이 필요 없을 것 같으니까 바로 보시죠. 무조건 빨리 봐야 돼요. 제가 이 텐트를 직접 사용해보고 좋았던 거 첫 번째로는요, 사계절을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텐트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여기가 폭이 3.6이고 길이가 3m여가지고 쓰기 적당한 딱 좋은 그런 텐트예요. 높이도 마찬가지고. 근데 저희는 3인 가족이라서 이제 잠자리 용도로 세팅을 했거든요. 그래서 3인 가족이시거나 4인 가족이시면 잠자리 용도로 세팅하기 좋고요. 그리고 테이블은 야외 세팅하시고, 그리고 솔캠이신 분들은 이 정도 공간이면 야침 하나 놓고 의자 테이블 세팅이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용도로 쓰시고, 또 겨울이 돼서 공간이 넓게 필요하면 그때는 도킹을 해서 텐트를 더 붙이면 되니까 저는 이제 사계절 갖고 다니기 좋은 텐트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활용도가 미쳤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그 첫 번째가 여기 보이시는 업라이트거든요. 이게 앞쪽은 확장을 해가지고 업라이트에서 세웠고요. 그리고 이게 뒤쪽도 가능해요. 뒤쪽은 확장은 안 되지만 업라이트가 가능해서 저렇게 야외 세팅을 하기에도 좋고요. 그리고 많은 오두막 형태의 텐트들이 그렇듯이 이 텐트도 도킹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 텐트를 똑같이 한 동을 옆에 세우고 도킹 커넥터로 연결을 해가지고 도킹을 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더 좋았던 게 차량을 도킹을 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타사 텐트를 도킹하는 것도 가능한데,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면 도킹 커넥터의 반대편 끝쪽이 밴드 형태로 돼 있어가지고 바람이 들어오지 않게, 형태가 어떤 형태든 이제 딱 조일 수 있게 그런 형태로 만들어 주셔가지고, 그래서 다양하게 활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기 플라이가 전체를 바닥면부터 전부 다 씌울 수 있는 플라이가 있거든요. 그 플라이를 앞으로 빼가지고 이 앞에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데, 이거는 제가 한번 직접 보여드릴게요. 플라이도 이렇게 두 가지 형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면티시 플라이, 그리고 이거는 좀 비를 막아줄 수 있고 블랙 코팅이 되어 있는 플라이, 둘 중에 선택을 하셔가지고 하시면 되는데, 저는 이게 조금 더 이쁠 것 같아가지고 면티시로 해서 연결을 해볼게요. 여기 보시면 이거는 플라이인데도 이렇게 지퍼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퍼로 연결을 할 수가 있어요. 보통 텐트들의 도킹 커넥터를 연결하듯이 플라이인데 이렇게 연결을 하는 거죠. 이제 제가 폴대로 앞쪽까지 다 세웠거든요. 이거는 이제 혼자서는 힘들어서 피터님 도움을 받기는 했는데, 이 공간을 확장을 했잖아요. 이게 플라이가 앞으로 온 거기 때문에 정확하게 텐트 공간 3.6 곱하기 3m의 공간이 여기 야외로 빠졌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대로 쓰시거나 아니면 여기를 이제 팩을 박아가지고 고정을 하셔도 되고, 저는 실제로 여기서 캠핑을 한 거라서 이 공간까지는 생각을 못해서 여기가 나무 때문에, 근데 이 정도는 가능하실 수 있으시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 뒤에 이 문을 정확하게 또 탈착이 돼서 여기를 탈착을 해서 떼와가지고 여기 앞에도 이 지퍼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 면을 아예 탈착을 해서 여기다가 설치가 가능해서, 그러면은 이제 완전히 텐트 공간을 넓게 쓰실 수도 있고요. TPU를 여기다가 설치하시는 것도 가능해요. 그래서 TPU를 설치하실 수도 있고, 저 문이 이쪽 면하고 저 뒤쪽 면하고 또 다르기 때문에 원하는 문을 여기다가 만드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진짜 활용도가 미쳤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디테일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하고 싶은데, 제가 뭐 비싸고 좋은 텐트도 써보고 가성비 텐트들도 써봤는데, 가성비 텐트들의 특징은 뭐냐면 뭐 부자재나 이런 게 비싼 부자재가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불편함을 감수하고 써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 텐트는 가성비 텐트인데도 그런 부자재나 이런 것들을 좀 디테일하게 신경을 많이 쓰신 게 엿보여요. 고민을 되게 많이 하시고 개선할 수 있는 것들을 굉장히 많이 개선을 하신 것 같아요. 제가 썼을 때 지퍼 같은 것도 좋은 지퍼가 있고 조금 저렴한 지퍼가 있는데, 이 제품은 탈착이 많은데도 그래도 지퍼는 신경 써서 괜찮은 지퍼로 넣으셨나 보다, 거기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별로 없었고요. 그리고 뭐 고리 같은 거 하나도 길이가 너무 길어도 안 되고 짧아도 안 되는데 그런 것들도 괜찮았고, 그라운드 시트도
보통 바닥면에 딱 밀착되게 해가지고 그냥 평범한 그라운드 시트일 수 있는데 한 10cm 정도 단차를 두고 설계를 하셔가지고 외부에서 물이 들어올 수 없게 완전히 막을 수 있는 그런 그라운드 시트로 설계를 하셨고요. 그리고 윗부분의 창문 같은 경우도 이게 말아가지고 이제 고리로 연결을 하고 뭔가를 이제 집어넣고 하면 좀 불편할 수 있는데 이거를 지퍼로 다 개선을 하신대요. 이렇게 작은 부분 하나까지 텐트를 피칭해 놓고 얼마나 많이 고민을 하셨을까가 조금 엿보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디테일들을 잡아 주신 게 이제 이 텐트의 마지막 장점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 텐트의 스펙은요, 길이가 3m 60, 그리고 폭이 3m예요. 그리고 이 가운데 높이를 기준으로 하면 밖에서 외부에서 2m 30, 그리고 이 사이드 높이가 다른 동급 대비 조금 높거든요. 그래서 좋은데 180입니다. 본체의 무게는 약 32kg가 되겠고요. 그리고 기타 부속품 같은 경우는 약 9kg가 되겠습니다. 자, 이 스킨의 소재는 면 TC를 사용했는데 그 중에서도 이게 최고급도 항균 코팅이 된 원단을 사용했다고 하니까 그게 참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내수압 같은 경우는 얘가 동급 대비 조금 더 두꺼운 재질을 썼기 때문에 1500mm의 내수압을 갖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비까지는 풀플라이 안 해도 견딘다라는 거죠. 그리고 풀플라이를 했을 때에는 내수압이 10,000mm가 되겠고요. 그럼 뭐 아예 걱정이 없겠죠. 그리고 컬러 같은 경우는 보시는 것처럼 저희는 오늘 카키 컬러를 가지고 왔고요. 이외에 또 베이지 컬러가 있습니다. 자, 이 텐트는 기본적으로 전면을 오픈을 해주면 이렇게 타프 없이 타프 공간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가지고 올 수 있는 공간이 1m 50, 그리고 지퍼를 이용해서 간단하게 연결만 하면 이렇게 익스텐션 타프까지 연결되면 3m의 공간이 자그마치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내가 특별히 타프가 없어도 3m의 공간을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또 폭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궁금해요. 그래서 제가 줄자를 이용해서 폭을 한번 재볼게요. 폭은 약 2m 30에서 40 사이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3m와 약 2m 20 정도의 공간을 내가 타프의 공간으로 쓸 수 있다. 아주 좋죠. 익스텐션 타프를 쓰는 반대편은 지퍼가 없어서 익스텐션 타프는 쓸 수 없어요. 하지만 똑같이 폴대를 이용하면 이렇게 업라이트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도 반대편도 어느 정도 공간을 확보할 수는 있다. 근데 또 이 반대편은 다른 매력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전체적으로 다 개방감 있게 오픈을 할 수가 있죠. 전체를 다 열 수 있다. 그리고 메쉬창을 전체적으로 다 쓸 수 있다. 그리고 우중 캠핑과 설중 캠핑 때는 TPU로 교체를 해서 또 사용을 할 수가 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나는 프라이버시가 좀 확보를 하고 싶다 라고 할 경우에는 이렇게 따로 또 중간까지만 오픈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 중간까지 오픈되는 창조차도 다 열 수도 있고 메쉬 창만으로도 사용할 수 있고, 역시 또 우중 캠핑, 설중 캠핑 때 사용할 수 있는 TPU 창만도 사용이 가능하다. 자, 우리 에어 텐트는 폴이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 폴대 같은 경우는 0.7T의 두꺼운 PVC 소재를 사용해서 16파이를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안정적이다. 그리고 또 이게 난연 소재래요. 그래서 불에 좀 더 강하니까 안전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더불어서 감압 밸브가 있어서 내가 공기를 너무 많이 넣은 거 아니야? 이런 걱정 없이 공기를 주입을 할 수가 있다. 또 이 별보기 창, 천장에 있는 이 창이 되게 저희한테는 중요하잖아요. 개방감도 그렇고 밤에 별보기도 그렇고 비 오는 거, 눈 오는 거. 그래서 양측면에 다 별보기 창이 있는데 지금은 이게 제가 손으로 말아 올렸지만 이게 샘플이라서 그렇고요. 정식으로 출고가 되는 제품은 얘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또 개선이 됐대요. 이 지퍼를 이용해서 열고 닫는 방식으로 사용을 한다. 그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또 우리 겨울에 좋아하죠. 화목난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홀잭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양측면 같은 경우는 한쪽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출입구로 사용할 수 있도록 또 이렇게 되어 있고, 이 출입문 쪽에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여름에 에어컨을 사용하거나 했을 때 바깥으로 이
흡기 배기 밸브를 넣었다 뺐다 할 수 있는 게 있고요. 그리고 또 전기선을 인입할 수 있는 입구가 있어요. 출입구의 반대편 같은 경우는 또 이렇게 나는 한쪽은 다 막고 싶어 라고 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양쪽을 다 면으로 해서 문을 다 닫아 놓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나는 개방감이 있대 시원하게 지내고 싶어 하면 이렇게 전체적으로 한쪽 면은 다 메쉬로 출입구 쪽을 다 메쉬로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얘는 지퍼 방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를 지퍼로 해서 다 떼어 놓고 이쪽을 전체가 다 TPU로 된 통문을 여기에 설치도 할 수 있고, 또 저쪽 반대편도 똑같은 크기의 똑같은 지퍼 방식이기 때문에 저쪽에다가 TPU 문을 달 수도 있지만 저 앞에 있는 문을 또 여기다가 달 수도 있는 거죠. 같은 크기의 같은 지퍼 방식이라 모든 문이 내가 원하는 곳에 갖다가 설치를 할 수 있다 라는 게 또 이 텐트의 장점입니다. 이 그라운드 시트는 지퍼 방식을 이용해서 결합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체결을 했을 때 어느 정도 올라와 있기 때문에 밖에서부터 물이 들어오는 걸 막는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이 부분을 보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에어 폴대가 있는 곳에 보통은 그라운드 시트가 체결이 될 때 이 앞을 그냥 지나가거나 그래서 밴드가 있거나 하게 되는데, 이 텐트는 지금 이 그라운드 시트와는 별개로 에어폴을 밴딩 처리로 해서 다 기본적으로 잡고 있어요. 그래서 1mm도 얘가 벌어져 있는 공간이 없는 거죠. 그래서 밖에서부터 뭐 벌레가 들어오거나 이런 것들을 거의 다 차단을 해 줄 수 있다 라는 점입니다. 자, 이 텐트는 기본적으로 도킹이 되는 텐트인데요. 양쪽에 지퍼가 달려 있어요. 그래서 도킹을 지퍼로 이용을 하는데, 도킹 커넥터를 사용하게 된다면 이 텐트를 무한정 연장을 할 수가 있다. 그리고 지금 오늘 제가 여기에 가지고 나온 건 1.4m 짜리 도킹 타프예요. 그래서 얘도 양쪽에 지퍼가 달려 있고, 또 하나의 다른 점은 반대쪽 한쪽에는 또 밴딩 처리가 되어 있거든요. 일단 연결해서 한번 또 보여드릴게요. 가장 바깥쪽에 지퍼에 연결을 하시면 됩니다. 자, 연결을 하게 되면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1.4m의 또 공간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쪽도 반대편 지퍼를 이용해서 뭐 출입구라든지 아니면 TPU 문이라든지 똑같이 또 여기에 설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된다면 1.4m의 전실 공간이 더 생기겠죠. 그래서 좋은 것도 있고, 또 여기가 밴딩 처리가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 밴딩으로 인해서 타사의 텐트, 이거랑 똑같이 지퍼로 연결할 수 없는 타사의 텐트도 연결을 할 수가 있고, 또 차량에 같이 도킹도 할 수 있는 그런 또 여러 가지 기능을 갖고 있는 이 도킹 타프도 참 괜찮은 기능이더라고요. 설치 방법은요, 이렇게 스킨을 펼쳐 주시고요. 근데 요 바닥 쪽에 보면 코너마다 이렇게 D링이 있어요. 얘가 완전히 바닥에 딱 이렇게 돼서 직사각형이 됐나, 그리고 요 바닥으로 숨어서 안 보이게 하면 잘 펴졌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각 코너 D링마다 이제 공기 주입하기 전에 먼저 팩을 팩다운 합니다. 이제 바람을 넣어주면 되는데요. 다들 잘 아시는 것처럼 이 공기 주입구에 마개를 일단은 닫아주고요. 기본으로 구성품으로 되어 있는 수동 펌프를 사용할 수도 있지만 편하자고 해요. 텐트 쓰니까. 저는 무선 자동 펌프를 사용할게요. 자, 이제 제가 원하는 만큼 공기 주입이 돼서 그만 넣을게요. 그리고 마개를 닫아주고, 이제 가팩을 했던 거를 저는 살짝 빼서 제가 원하는 방향과 모양을 좀 살짝 잡아주려고요.
자, 이 텐트 앞쪽에 타프를 이용하실 때는 이렇게 지퍼를 열어주시고 이 양쪽 끝에 있는 곳에 폴대를 이용해서 세우시면 그냥 타프로 또 사용을 할 수 있지만 또 익스텐션을 연결해서 더 크게 사용할 수 있어요. 익스텐션 타프를 연결할 땐 지퍼를 연결해 주면 됩니다. 이제 타프를 세워주기 위해서 폴대를 연결을 합니다. 저는 이 타프의 중앙을 조금 더 높여줄 거예요. 그래서 이 중앙 폴대는 높이를 210으로 잡았어요. 그리고 이 앞쪽에 익스텐션 끝부분은 다시 좀 아래쪽으로 내려주는 게 저는 멋있을 것 같아서 190으로 높이를 잡았습니다. 자, 이렇게 익스텐션 타프까지 설치를 끝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쉬운 점에 대해서 또 이제 얘기를 해보면 네. 있었어요? 아, 있긴 있었어요. 너무너무 마음에 드는 에어 텐트인데 이 가이라인을 잡아주는 게 이게 스트링으로 되어 있어요, 줄로. 근데 요즘에 멋진 텐트들, 좀 비싼 텐트들 보면 사실 웨빙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얘도 웨빙을 채택해 주시면 좀 더 멋지고 또 좀 더 튼튼하게 잘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또 생각해 봤습니다. 그럼 또 텐트 가격 올라가는 거 아닐까? 이대로 잡아주시면 좋죠.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문이 있고 네. 스킨을 걷어가지고 그치, 예쁘게. 커튼처럼 해가지고 열어야 되는 순간에 거기를 고정하는 게 네. 그냥 스트링밖에 없어요. 제가 직접 매듭을 묶어야 되는 그런 스트링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이게 버클로 뭐 끼우던지 아니면 어딘가 걸던지 뭐 그렇지. 이런 걸로 돼 있었으면 어땠을까. 토글이라든지 버클이라든지 아니면 뭐 코드락이라든지. 그래서 나중에 이제 개선하시게 되면 그런 부분이 조금 개선됐으면 어떨까 뭐 네, 이런 좋을 것 생각을 같네. 네, 되게 뭐 작은 부분이긴 네네네. 하지만 생각을 조금 하기는 했어요. 음.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더 있었는데요. 여기가 지금 지퍼로 연결해가지고 이 앞쪽이 확장된 공간이잖아요. 네. 근데 이 확장된 공간이 이쪽 면에는 확장이 가능하고 뒤쪽은 확장이 안 되거든요. 근데 뒤쪽도 업라이트가 가능하니까 거기다가 지퍼 하나만 더 넣어주시면 익스텐션을 하나 더. 네, 뒤쪽도 확장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근데 왜 그 생각을 했냐면 이게 팩을 아예 박아가지고 자립을 시키는 형태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이걸 돌리고 싶다고 쉽게 돌릴 수 있는 구조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피칭을 다 하고 나서 앞을 열든지 뒤를 열든지 이제 어느 쪽을 열든지 가능하게 굳이 제가 이 텐트를 180도 돌리지 않아도 되게 그렇게 해주셨으면 어땠을까라는 근데 생각은 지금 3면이 엄청나게 개방이 되는데 나머지 한 면까지도 다 개방이 됐으면 좋겠다. 네. 근데 이게 다 제가 자립을 시키고 나서 내가 이쪽을 확장하고 싶은데 확인을 못하고 자립을 시켜버렸네?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와, 사면이 전부 다 확장이 된다라는 거 어마어마한 거네요. 그러면은 좀 더 완벽한 텐트가 되지 않을까? 그것도 가격이 올라가는 요소 같긴 개인적인 하지만. 생각입니다. 네. 근데 오늘 이렇게 보여드린 위모킨 헤스티아 10.8 에어 텐트, 굉장히 요소 너무 좋은 점이 많죠. 그래서 이 에어 텐트도 같이 다른 에어 텐트랑 비교를 해서 선택하시는 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에어 텐트 계속 이제 폴드 텐트 쓰다가 나도 에어 텐트 좀 써볼까? 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이거 첫 텐트로 네.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활용도가 너무 좋고, 그리고 날씨 좋을 때 갖고 다니기에도 무게가 갖고 다닐 만한 무게거든요. 그래서 그러기에도 괜찮고 나중에 겨울에 쓰시기에도 괜찮으니까, 거기다가 가성비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 분들이 이제 한번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최근에 뭐 여러 개 소개해드렸지만 얘도 정말 찐이다 라는 걸 마지막 말씀드리고,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도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